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 95회 뭐 해설 강의 드릴게요. 43% 정도 나왔는데 좀 쉬웠던 회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세무 2급에서는요 요령이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문제 1번, 2번, 4번부터 푸는 게 나아요. 이제 문제 1번, 2번, 4번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일반 전표, 2번은요 매입 매출 전표,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죠? 결국은 있죠. 결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회계 처리를 먼저 마무리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원천을 할 거냐, 부과를 할 거냐. 그런 자기가 딱 보는 순간 더 편한 거 있죠. 내가 잘 알 수 있는 거가 나오면 계획부터 푸는 게 더 요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개인의 취향인데요.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해요. 1, 2, 4번. 이렇게 형태로 풀고요. 우리 이제 결국은 1, 2, 4번이 전부 다 전표 입력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당락이 좌우가 되니까 그때 할 때 이제 항상 요거 네 가지, 5가지 있죠. 그걸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딱딱 끊어가지고 그게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경비 같은 거, 제조원가하고 판관비 같은 거. 그 다음에 178번 하면 아예 매도가능증권은 두 번째 거라고 알아야 되겠죠? 매도가능증권은 아예 178번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취득가액 통제,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의 매입 수수료만은 뭐예요? 수수료 비용인데 영업의 비용이라는 점 있잖아요. 그 점을 항상 머릿속에 딱 보고 있어요. 그게 과연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단기 매매. 요거를 한 포인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중거래처가 나오죠. 그래서 거래처 2개가 딱 나오면요 이중거래처를 달아야 된다는 점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기중에 재고를 다른 데 유용했다라면 타개정 대체 있죠. 그런 것들 분명히 하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6회분을 풀게 되면 그 안에 타개정 대체랄지 재고자산 감물할지 다양한 유형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1년치를 푸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번씩은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공제 중에 꼭 한 번 문제가 있죠. 세금 계산서 받았다면요. 이 불공제가 혹시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한번 보시고, 특히 이제 토지 관련 있죠. 그런 것들을 좀 잘 새겨가지고 불공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해서 혹시 받았다 하면 혹시 미수금이나 미지급금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이 문제를 보면 합격률이 이건데요. 이것 경비는 다 나오고요. 이중거래처도 나온 것 같아요. 불공도 있고, 그죠? 요거는 없이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걸 할 때, 그죠? 여러분들이, 그죠? 이걸 항상 유념해야 될 부분이 보면은, 요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특히 이제 거래처 같은 거를 누락이 안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무 2급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바로 결산이에요, 결산. 결산이 5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웠던 유형이 뭐 태충도 있고 뭐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그 유형을 딱 섭렵하고 또 그 다음 회차는 또 그저 결산의 유형을 또 하고 또 법인세 비용이랄지 간부 손실이랄지 뭐 타개정 우리가 현금 가부적이랄지 하나씩 있죠. 유동성 대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매도 가능증권의 평가랄지 단기 매매 평가랄지 사채 상각의 이자 비용을 계산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 6회분에서 어느 정도 소화해서 최소한 5개 중에서 4개는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나 웬만하면 5개 다 맞아야 돼요. 5개를. 그럼 결산을 5개 맞춰버리면 일반 전표하고 매입 매출 전표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3개씩 맞아도 돼요. 근데 제가 첫날부터, 여러분하고 처음 만날 때부터 강조했던 게 뭘까요? 매출과 매입할 때 선수금과 선급금이 없어진다는 거 있죠? 이 문제도 보면 선수금도 나오고 선급금도 없어지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 일반적인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자꾸 체득해서 계속 뭔가 그걸 기조로 해서 풀어나가서 자기 걸 만들면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게 있죠 합격하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여러분 자신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5개씩 끊어가지고 뭡니까? 설명드리고 입력하고 5개 끊고 입력하고 이렇게 해서 1, 2, 4 하고요. 그 다음에 뭐부터 할까? 뭐 그냥 부가부터 하든지 원천부터 그건 자기의 스타일인데요. 뭐 그냥 부가부터 하고 뭐 원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서 1시간 내에 끊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연습하실 때 좀 쉬운 회차잖아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이 이론 말고 실기를 다 끊어낼 수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이론은 몇 분이죠? 15분에서 20분. 아무리 많아도 20분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럼 2개 합하면은 80분.
그러면 90분이 시험이니까 약간 그날의 긴장도를 감안해서 조금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어느 정도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자, 그러면 한번 5개 해보겠습니다. 되게 쉬워서, 자, 어떻게 제가 보는지 볼게요. 처음에 6월 5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 전표잖아요. 일반 전표니까 VAT랄지 이런 게 나타날 수가 있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면 되는데요. 자, 골목도 영업부 나왔죠? 경비. 그 다음에 뭡니까? 간식용 토스트를 주문하고 현금결제.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업부 직원이 있죠. 뭐 간식용 토스트 먹으니까 먹는 거니까 복류생비 판관비가 될 거고, 돈은요? 22,500원 현금 나갔으니까 아주 뭐 기본적인 회계 처리가 됩니다. 이걸 못하는 사람은 뭐 없겠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3개는 기본적인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요령이 어떻게 되냐면, 그죠? 5개 중에 3개를, 4개만 맞추면 무조건 다 합격하는 거야. 3개는, 여러분 보세요. 3개가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3개 깔려있대요. 그래서 내용들 있죠. 제가 굉장히 강조했던 내용들 위주로 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볼게요. 얘는 보형이 나오죠. 그래서 생기고 단기대금 나오죠. 내가 빌려준 돈이 못 받게 되었다 했죠. 되겠죠? 그럼 딱 머릿속에 그래서 생겨야 되잖아요. 이중거래는 아닌데. 그런데 충당금 잔액을 줘야 하면 이거는 재무상태표랑 혹은 합산 이 2개 중에 아무거나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 그래서 이제 재무상태표 합산 있죠. 둘 중에 아무거나 찾으면 되는데 정확한 장부는요. 합계잔액 시산표가 정확한 장부라고 보면 돼요. 요 시점에 뭡니까? 6월 10일 시점에 뭡니까? 지금 남아있는 여기 단기 대금이 붙어있는 있죠. 잔액을 딱 봐서 그걸 먼저 끌어 쓰고 부족할 때 요거 그래 보니까 한 300이 되는 모양이죠. 여기 요렇게 끌어서 써야 되잖아요. 여기. 맞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힌트가 나오죠. 부족하면 비용 처리하는데 대손상각비가 아니라는 사실. 그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손상각비가 아니죠.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 오면 대손상각비 이건 아니라 했죠. 뭐가 붙습니까? 얘가 외상 매출금이고 있죠. 받을 놈이라면 대손상각비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은요. 세무이금은 그렇게 안 된다 했잖아요. 요건 아니까, 기본 매출 채권을 아니까 비영업 채권에 대한 대손을 할 줄 아는지를 물어본다고요. 며칠 시험이 안 남았죠. 뭐 기억나겠죠? 기타의 대손상각비란테 이렇게. 그죠? 요 나오면 여기 그래서 달고 그죠? 비용은 달지 않고 충당금은 뭐 달아도 되고 안 달아도 돼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하나에 대한 걸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인데요. 우리 보험료를 아마 납부한 것 같아요. 230을 보통금 지급했다. 이게 나간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판매부서, 제조부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경비를 구분하는 말이고, 결국은 보험료에 대해서 나눠가지고 뭡니까? 판관비 65고 나머지 거 있죠. 그래서 165를 제조원가로 판단하는 거죠. 이 세 문제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문제도 어렵지 않네요. 지금 이 회차가 합격률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네요. 얘는 볼게요. 만길은행 나왔잖아요. 장기사회금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죠. 그죠? 그래서 생겨. 얘를 이제 빌린 거를 뭡니까? 지금 상환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게 부채를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빼고. 근데 2천을 준 게 아니라 100원 면제받고 나머지만 보통금 싸줬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면제받았다면 계정감은 뭐야? 채무 면제이익. 만약에 자산을 공짜로 받았다면요. 자산 수중이익 되겠습니까? 공짜로 그 두 개에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양념처럼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제가 뭐 기출 문제도 해줬고 쪽지 시험에도 이걸 그죠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선급금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이 지금 1,500이에요. 여기 보니까 동국이잖아요. 내가 이제 월세 살교에서 동국이라는 회사에 건물을 임차해서 보증금을 걸어줬다는 거죠. 보증금은 1,500이에요. 근데 계약할 때 500을 걸고 나머지를 뭡니까? 사줬다니까 계약할 때 지급한 금액이 뭐예요? 선급금이 나고 여기에 그죠? 여기 거래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5개가 나와 있습니다. 일반 전표만 딱 보는 순간 이 회차에 있잖아요. 난이도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얘기구나. 회계 2급과 다를 게 없다. 회계 1급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있잖아요. 이게 쉽다, 아닌 쉽다를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요. 어렵다 싶으면 되게, 그죠? 조밀하게 들어가야 돼요. 긴장을 가지고요. 쉽게 나오면요.
내가 평소에 하던 것들을 그대로 유지해서 이런 거 평균식을 가지고 그래서 같은 거 누락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입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점표 입력해 볼게요. 일반 점표 가셔가지고요. 조금 여러분이 다 풀어본 거니까 조금 빠르게 할게요. 우리 복류생비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 금액이 22,500원 이렇게 되고, 대변에 뭡니까? 보통 예금 싸줬으니 현금이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출금해서 811분 해서 이렇게 22,500원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답은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뭐 지워볼까요? 이렇게 하나 입력했습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6월 1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조회 문제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조회는 합산해서 찾게 되면은 6월 10일이라고 돼 있죠. 6월 10일이 될 것이고, 여기 쭉 당겨 보면요. 여기에 붙어 있는 단기 차입금 여기 300 있죠. 여기 붙어 있는 거 보입니까? 찾는 방법. 단기 대금에 붙어 있는 이죠. 잔액 300을 찾아야 되겠죠. 합산. 그죠? 그렇게 찾아야 되고, 재무상태표는, 그죠? 요 300이라는 걸 어떻게 한계가 있냐면, 재무상태표 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월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단기 대금이 300 있는 걸로 지금 되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중간에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은, 그죠? 정기예율된 거니까 아무런 변동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300을 찾을 수 있으나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고요. 어디 찾는다? 합산해서 그 날짜 치고 정확하게 찾는다. 자, 그걸 이해했다면요. 내가 머릿속에 단기 대여금 있죠. 이거 못 봤는데요. 그러면 단기 차입금에서 여기 해서 여기가 보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액 못 받는 거 지금 500을 못 받다. 근데 여기에 있죠. 대손 충당금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단기 차입금, 죄송합니다. 단기 대여금이 왜 있냐. 단기 대금. 여기 보면 단기 대금이 114니까 11로 하면 대손 충당금 플러스 1이잖아요. 그렇게도 찾을 수 있는 이 금액에 300 찾았죠. 일단 나머지는요. 대손상각비 되죠. 근데 여기 딱 보는 순간 뭐예요? 혹시 기타의 대손상각비가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외상배출금하고 받을 놈이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타구나.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렇게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은 그래서 안 달고 현금 예금은 안 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비용 이렇게 해서 딱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해야지 정확하게 내가 한 줄을 읽고 에러 없이 딱딱 할 수 있는 거를 정형화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부가치세하고 원천 살 때도 굉장히 그저 프레임을 해서 정형화했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푸른 방법을 정형화시켰듯이 어떻게 보면요. 이 회계 처리도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보는 방법 있죠. 자꾸 많이 보면 많이 늘어요. 에러 나는 거를 자꾸 같이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7월 8일자 거래가 되겠습니다. 일반 점표에 7월 8일자 거래 가볼게요. 일반 점표에 7월 8일자 거래 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제 어렵지 않고 예금이 나갔죠, 그죠? 예금이 얼마 나갔냐면 230만 원 나갔죠. 근데 이 보험료가 뭡니까? 보험료가 판관비가 뭐예요? 판관비가 65만 원 나갔다, 그죠? 그 나머지는 뭐예요? 제조원가 보험료 있죠? 제조원가 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치면요. 나머지가 이렇게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용하고 예금, 그죠? 비용하고 예금, 현금은 그래서 안 달죠. 그리고 여기 SG 화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통 예금은 SG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비용은 안 단다고 했죠. 달아도 되니까요. 그냥 달지 않아도 안 되는 건 안 달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 답을 보면 거래처 답안이 없는 이유가, 거래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8월 20일 날 그래 보겠습니다. 자, 한길은행의 장기차입금이죠. 이거를 이제 갚았는데 1000만원, 100만원 면제받고 나머지만 써줬다. 이렇게 되니까 3번은 이제 지금 장기차입금에 있죠. 이걸 이제 갚았다 이 말이잖아요. 만길은행. 요거의 금액이 2천만 원 갚았다니까 대변에 있던 차입금이 차변에 와서 보내죠. 없애고 돈을 얼마 줬냐면요. 1900만 줬잖아요.
나머지는요. 채무 면제를 받은 거 아닙니까? 면제 밀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예금 안 달고 수익비용 안 단다 했죠. 현금 예금. 이거 안 달고 나머지 있죠. 만기예상 은행이 나왔으니까 차입금에는 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볼게요. 일요일날 보니까 지금 이제 동국 소유, 동국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차 보증금이 돼요. 동국 거예요. 이 보증금 도대체 누구한테 그죠? 나중에 받아야 될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동국을 해서 이 금액은 1,500이다. 근데 이미 예전에 계약금이 있죠. 지금은 지급한 건 없어지죠. 그 선급금이라는 자산이 임차 보증금으로 대체된 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둘도 8, 6이 요렇게 지금 그죠? 거래처가 달려 있어야 돼요. 번호가 입력된 채로 거래처가 먹겨져 있어야 돼. 500 빼고 나머지는 대박 103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예금은 안 단다 이거죠. 안 달았죠. 여기 있는 거는 카피된 거지 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반드시 코드가 먹혀진 형태로 되어 있어야지 거래처를 단 거다. 이렇게 해서 일반 전표 있죠. 그러니까 연습해서 쭉 해봅니다. 한 6번, 3번 해보면 루틴이 생겨요. 세무이급도 한 금요일쯤 되면 감각이 언제 올라올 거예요. 합격할 수 있다는 느낌이 샥 들 거예요. 그때 좀. 자, 이렇게 해서 5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메인 매출 전표는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부가가치세 관련된 뭐 장기 할부랄지 이런 게 안 나와서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있잖아요. 건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걸 우리 했던 걸 한번 보시고요. 여기는 되게 쉬운데요. 여기서 논점은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건 되게 쉬운 거야. 그러니까 매출이잖아요. 그죠? 매출이 아닐 수도 있는데 매출은 그냥 채권 채무가 어떻게 돼요? 매출 일으키고 돈 현금 받고 나머지 받는 거 그거 일반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뭐가 있어요 지금? 제일유통이 나왔는데 아임전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계약금이 나왔어요.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제 이중거래처가 나오죠. 그죠? 2개의 거래처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는 사실. 그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했던 매출을 인식하면 미리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선수금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선수금이 없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 선수금에 대한 매출을 인식한 선수금에 대한데 거래처가 뭡니까? 그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금액이 700이고 뭐 770 받아야 되는데 계약금 선수금 빼고 나머지는요. 그 제일유통이 가지고 있는 아임전자라는 그죠? 어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음을 내가 받았지만 제일유통이 발행한 게 아니잖아요. 아임전자가 발행한 거니까 여기에 거래처가 뭡니까? 2개가 달려야 되는 사실 있죠. 요 점을 논점을 가지고 꼭 여러분이 알고 매출을 인식했으니까 선수금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요까지 여러분들이 꼭 그죠? 그냥 양념이에요. 이걸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우리가 기본 연습할 때 아예 선급금하고 선수금이 있는 거 있죠. 기본 예제로 공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가 딱 세무이급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많이 하다 보면요. 회계일급 너무 쉬워 보이는 거죠. 이것도 지금 회계일급 수준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이 앞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요거 볼게요. 그 다음 느낌 와야 되죠. 이상하고 세금을 받았는지 봐요. 받았죠? 그럼 불공이다 이 말이야. 불공이다. 딱 불공을 때려놓고 좀 쉬운 불공에 유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량 운반구 2,200원 대급금이 안 되니까 원가로 바로 가죠. 바로 원가로 가고 예전에 이걸 살 때 있죠. 계약금으로 지급한 게 있죠. 그죠? 계약금을 지급한 게 선급금 아니겠습니까? 앞에는 선수금, 이거는 선급금, 요거 빼고 나가고 뭡니까? 나머지는 쏴줬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위에 선수금, 선급금, 아주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이걸 왜 내느냐면요, 기업에 가보시면요, 일반적인 거래요. 어떤 물건 살 때 계약금 주고 계약금 받고 해서 있죠. 완결시키는 거래가 너무나도 일반적이니까 꼭 할 수 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정도를 내가 쳐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전표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요. 어느 정도 기본 점수죠. 다 맞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4개 이상, 4개만 맞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일반 전표 틀릴 게 없어요. 연습이 되면 5개 다 맞아요. 얘도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할만해요. 내가 조금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조금씩 디테일한 걸 못하는 거는 이걸 매일 리뷰하면서 6회분을 리뷰해가지고 보완을 해서 더 가면 돼요. 그러면 감각이 올라온대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수출이 되겠습니다. 수출은 어떻게, 그죠? 환율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항상 선적일과 환가일의 환율 중에 빠른 날을 하죠.
그럼 선적한 날은 3월 5일. 대금은 뭐예요? 둘 중에 빠른 날은요? 당연히 선적일이니까 선적일 환율 있죠. 요거고, 여기에 보니까 5,000개를 100개당 100위안이니까 개당 100위안 이렇게 곱하면요. 100위안 곱하면 17, 17,00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17,000 두 개 또 00, 170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 곱하기 뭡니까? 5,000개 이렇게 하면요. 그럼 요 금액이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요건 내가 계산해서 대신에 서비스 분계입니다. 2번 때려버리면 없습니다. 서비스 분계 두 개 있거든요. 요거 서비스 분계. 왜냐면 올 예상이잖아요. 나중에 후불이니까. 그럼 2번을 치면은 할 게 없어요. 그럼 끝되고요.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아닌가? 얘는, 그죠? 마지막 문제구나. 우리 여기 보면요. 수입, 미국에 있는 인천세관이죠. 수입세금 계산서의 거래처는 뭐라고요? 항상 무슨 거래처 나오면 안 되고 세관이 나와야 되죠. 지금 이 문제는 앞에 거래처가 안 나왔으니까 괜찮은데 야마다 상사 나오면 야마다를 찍으면 안 된다는 거지. 항상 세관을 찍고, 그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여기 있어요. 요 거래만 회계치 된다 했잖아요. 요거랑 보통 요렇게 요것만 물어보면 회계 1급이고, 근데 지금 부가치세 낼 때 수입할 때 원래는 관부가세 같이 내거든요. 관세하고 부가치세 같이 내거든요. 통관수수료 같은 거. 부가치세는 대급금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통관수수료 30은 뭐예요? 바로 대표적인 시도공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비용이 됩니다. 그죠? 관세, 통관수수료. 그러니까 요 30을 함께 보통예금 지급해주니까 430이 나간 거예요. 430 나갔죠? 근데 400은 내가 공제를 받는 대급금을 인식하는 것이고, 나머지 30은 뭐예요? 내가 인식해야 될 뭡니까? 그죠? 이 차량, 취득 부대비용을 봐서 계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있죠. 부가치세가 아니고 관세에 대해서만 여기 있잖아요. 관세가 30이라 하더라도 뭐야? 수수료가 아니고 관세를 30만 냈다 하더라도 관세도 뭐 차량 운반구의 금액에 집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관세, 통관수수료는 대표적인 취득원가에 가산해야 될 부대비용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를 조금 있죠. 세무위급에서 그냥 요것만 주기는 너무 쉬우니까 관부가세랄지 통관수수료를 끼워가지고 물어보는 부분이 약간 더 있죠. 플러스 알파에서 문제를 보통 내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 챙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문제잖아. 아, 서비스 문제 아니구나.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은 경영지원팀, 이거 직원들의 야근 식사. 그러면 경영지원팀은, 그죠? 영업부니까, 경영지원 사무직이니까 야근 식사면은 결국은 복리후생배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고, 종이세금계산서 끊었는데, 수치 받았는데, 얘를 예정신고 때 있죠. 7월 30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7, 8, 9 이렇게 한 거는 예정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뭡니까? 누락해서 이익이 확정신고 때 뭡니까? 예정 누락분으로 지금 신고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럼 요 회계 처리를 뭐예요? 날짜를 이렇게 치고 확정신고 때 있죠. 반영될 수 있도록 입력 설정하라는 말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몇 번 연습해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회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 날짜에 가서 이거 뭐 지금 그죠 현금으로 다 받아온 거니까 올 현금 때려가지고 뭡니까 복리후생비를 하면 돼요. 이게 회계 처리가. 근데 여기에 뭐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회계 처리 위에 보면 평정기 10을 예정 누락분이라고 돼 있죠. 예정 누락을 눌러가지고 뭐예요? 여기에 내가 지금 그저 반영하고자 하는 있죠. 이게 확정 신고의 기실이 10월 1일이잖아요. 10월 딱 치가지고 하면 뭐예요? 예정 누락분이라고 우리가 연습해서 끌어가는 거 한번 연습해봤지 않습니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틀리라는 거는 이 문제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벌써 이 부분 연습할 거고 또 요거를 일반 전표 입력에서도 있죠. 아니 나중에 이제 신고서에서 그 다음 몇 차인지 모르지만 또 이거 요 문제가 또 나오고 있으니까 반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5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를 못하겠습니까? 얘를 못한다? 좋아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못해도 있죠. 3개나 4개는 맞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만 빨리 입력을 해보도록 하죠. 지금 날짜를 1월 2일 날 되겠습니다. 1월 2일. 되고, 세금이 끊었죠. 11번. 품목은 밑에 있죠. 의류. 수량당 끊었고 700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어디냐면 제일 유통. 뭐지? 제일 유통이 없지? 여러분들 없나요? 원래는 아마 데이터가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아마 데이터가 있었는데 아마 깨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렇게, 그럼 만약 이걸 입력을 하라고 했으면, 그럼 여기에 그거는 나오나요? 아임전자는 있나요? 아임은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신규 등록해서, 임의적으로 제가 할게요. 아마 깨져 있을 건데, 만약에 어떤 문제는 요거를 입력하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동시로 하고요. 삽사 등록번호는요. 여기 보면은 110-81-4156번. 주민등록 대표자 성명은, 김예찬.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등록해서 할게요. 실제 데이터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있는데? 백성. 이렇게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있을 거니까. 그리고 이제 전자 하시고요.